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의 이현숙 교수입니다. 기업가 정신 과정 중에서 5번째 강좌죠.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로켓 피치라는 거를 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굉장히 과제도 많았고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네, 어떤 걸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기회가 어떻게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발견한 기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5가지 요인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하시죠? 가장 중요한 고객과 시장을 이해하기, 그 다음에 경쟁자, 공급자, 정부의 규제가 혹시 우리의 비즈니스에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환경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감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고자 하는 사업, 하고자 하는 아이템, 하고자 하는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을 재무적으로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재무 파트에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하겠지만 지금에는 얼마나 돈을 벌고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그 수익 모델하고 그 다음에 비용 모델 그런 것들을 나눠서 한번 구분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기는 전략을 어떻게 한번 써볼 수 있는지 위닝 전략 아니면 어떤 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로켓 피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켓 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회를 발견을 하고 기회를 평가를 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한 건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는 역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업의 어떤 가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요. 심지어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비영리 조직에서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비영리라고 하지만 그래서 비영리는 주로 이제 기부금이나 아니면 정부 지원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크게 수익원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비영리 단체에서도 어떤 자체적인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판매 수익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돈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수익이 창출이 되는지 그리고 수익원을 좀 세분화해보면 어떤 데서부터 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디로 돈이 나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용돈 기입장 같은 거 써보셔서 잘 아시죠? 용돈 정해져 있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그 돈을 세이브했다가 뭐 정말 사고 싶은 그런 비싼 제품을 살 때 그런 데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기입을 해보시고 뭐 때로는 엄마한테 조금 더 올려달라 아니면 빌려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관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동안에 해보셨을 텐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 비즈니스에도 고스란히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쉽게 수익하고 어떤 비용 이렇게 2가지 구조를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혹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러면은 모두 다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시죠? 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고객이 확보가 돼 있고 내 제품이 시장에서 통하는 제품이고 경쟁자보다 낫고 뭐 이렇다고 그러면은 돈을 다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초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뭐 70% 이상
이 정도로 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를 창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도 없고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품 개발이나 생산 이런 게 어려워져서 결국엔 비즈니스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고 뭐 제품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좋은 것 같은데 제품도 좋고 한데 돈을 못 버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터넷 포탈 그러면은 굉장히 큰 기업들 몇 개들을 떠올릴 텐데요. 초기에 인터넷 비즈니스가 이제 시작되던 그런 1997년, 98년 이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초기에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 기업들이 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예를 들어서 무료로 이메일 계정을 주고 그 무료로 이메일을 보내고 받고 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고객들이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가입자가 많아지는 거죠. 가입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굉장히 와, 저 기업은 진짜 무료로 주니까 무료로 이메일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탈, 뭐 무료 이메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오픈하기 위해서 초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서 오픈을 했는데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내 사이트는 무료로 이메일을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고객들이, 그러니까 가입자들이죠. 가입자들이 내 사이트에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인 거죠. 여기에서 비용을 지불을 해서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광고비를 써서 고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사이트로 모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트 무료 이메일 제공하는 사이트에는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예요. 고객들한테 어떠한 밸류를 주는 거죠. 무료 이메일이라고 하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무료로 이메일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돈은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초기에는 고객들을 많이 모으려고 그 기업들이 굉장히 과다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많이 썼는데요. 마케팅비도 많이 썼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가지고 사라져간 그런 많은 포탈들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든 것이 배너 광고주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그 광고주들로부터 돈을 받고요. 그 광고주들에서 받은 돈으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무료로 제공하는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해서 고객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간 거죠. 그래서 광고 수익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인터넷 포탈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많다. 어떤 고객들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한다. 그래서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사전에 우리가 고객도 파악했고 경쟁자도 파악했고 시장 상황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숫자적으로 대략적으로라도 정말 나한테 돈이 되는 그러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고 비용으로 내가 지출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라고 창업하시는 이제 여러 창업자, 예비 창업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워하세요. 그냥 비즈니스 모델 그런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깊이 생각을 안 해봤던 거죠. 왜 깊이 생각을 안 해봤냐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셨는데 돈이 얼마가 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소홀하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물어볼 때 비즈니스 모델이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좀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용돈 기입장에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 얼마가 벌릴 것인지, 들어올 것인지, 그 소스를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비용들이 지불이 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는 거죠.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수익 모델, 레비뉴 모델하고 코스트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되고요. 모델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냥 수입과 지출을 미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훨씬 쉬우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스토랑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자기가 오픈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레스토랑 운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레스토랑을 운영해서 돈이 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우리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그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은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음식을 팔아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수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음료를 팔아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있죠. 근데 음식도 아침 식사를 파느냐, 점심 식사를 파느냐, 그 다음에 또 저녁 식사를 파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음료도 그냥 일반 음료가 있을 수 있고, 뭐 여기에 그 저녁에 파는 음료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이런 술 종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소스들을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소스들을 그 수익원들을 이렇게 나열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어떤 식으로 또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 식사는 제공을 안 하고 우리의 레스토랑 컨셉은 점심하고 저녁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점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점심 특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수제 햄버거, 그것이 이제 메인 메뉴다라고 했을 경우에 수제 햄버거를 팔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수익, 그리고 그거와 같이 팔릴 수 있는 음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수제 햄버거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그러면은 요 트리가 어떻게 더 이렇게 커지겠어요? 수제 햄버거 1, 2, 3 뭐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수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우리의 본연의 그 메뉴라고 할 수 있는 파스타, 그 다음에 피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팔게 되는데요. 예, 파스타 뭐 메인으로 1, 2가 있고, 피자도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 음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음료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의 수익원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익원이 돈이 벌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이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수익원이 우리의 소스가 되는지, 그러니까 수익원, 즉 소스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수익 모델 트리로 한번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닷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책을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팔지만 그 다음에 그런 책 말고도 뭐 음악 CD도 팔고 DVD도 팔고 뭐 요즘에는 장난감도 팔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팔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수익원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죠. 크게 하면은 이제 미디어 쪽,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뭐 책도 들어가고 DVD, CD,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미디어 소스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품들, 일렉트로닉스 부분, 이제 전자제품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품군은 미디어하고 일렉트로닉스로 나눌 수 있지만,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익원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해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는 얼마,
유럽 지역, 그 다음에 기타 해외 지역에서는 얼마. 예를 들어서 아시아 지역의 시장이 크다 그랬을 때 경우에는 여기다 아시아 시장이라는 것을 하나 더 메인 포션으로 집어넣고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품을 판다라고 했을 경우에 A 제품, B 제품을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볼 수도 있고, 아까처럼 뭐 각각의 메뉴별로, 그러니까 제품이 다양한 경우에는 제품별로 해보는 경우도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역별하고도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 초기의 포털들이 고객 유치에만 굉장히 열을 올렸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많으면 좋다. 예,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 수익원이 어디서 발생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수익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비즈니스를 크게 벌여서 망한 케이스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돈의 원천, 수익의 원천이 되는 것들을 반드시 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인데요. 비용은 여러분들 그 용돈기 입장 쓸 때 어떤 비용을 주로 작성을 하세요? 뭐 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여러분 용돈에서 예를 들어서 휴대폰비를 여러분이 직접 낸다 그랬을 경우에 휴대폰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간식 사 먹는 거, 아니면 친구들과 영화 보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한 3만 원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절약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여러분들의 용돈이 부족하게 됐죠. 그래서 친구들랑 뭐 먹고 할 때도 돈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그 비용이 매번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런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변동비,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들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할 때 비용 모델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렇게 매출 원가 부분, 뭐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뒷부분에서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비용, 이것보다도 이제 회계 쪽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비용들을 더 자세하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 특히 이제 수익하고 지출, 수입하고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그러면은 좀 어려운데요. 어떤 건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원재료를 사는 비용, 그 제품을 만들 때요. 원재료를 사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생산할 때 직접 드는 노동 비용, 그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마존닷컴의 주요 비용은 어디에다 쓸까요? 아마존닷컴. 아마존닷컴 물론 이제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많이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책들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파는 그런 그 서비스가 주요 서비스죠. 그래서 거기 매출 원가에 가장 많이 소비되는 가장 많이 지출되는 그런 비용은 책을 구매하는 그런 비용들이죠. 그래서 책을 구매하는 비용을 이제 여기에 아마존닷컴의 주요 매출 원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비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는 개발할 때는 굉장히 개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개발한 CD를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적게 들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 원가가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담을 수 있는 CD를 구입하면 되죠. 그리고 CD를 구입한 거를 CD를 굽는 거, 구워서 대량 생산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CD를 패키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송하는 비용, 이것이 이제 전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하나를 만들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고, 그 다음번에 계속 반복 생산하는 거는 매출 비용, 즉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출 비용 굉장히
낮을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D 구입 비용, 패키지 비용, 운송 비용 이런 것조차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통계 패키지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CD로 이렇게 팔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내 제품을 클릭하고 내 제품을 사게 되면 그것이 시리얼 넘버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패키지라든지 운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들지 않고도 제품의 전체적인 비용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인형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인형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인형 털을 인형 원단이죠. 원단을 사는 비용, 그다음에 속에 집어넣는 솜을 사는 비용, 그다음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인력을 채용했다. 그랬을 때 그 인력이 인력한테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이제 매출 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제품, 개발하는 제품 아니면은 서비스 그런 것들의 그 수익원이 어딘지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뭐 레스토랑이다 그러면은 자장면 1, 짬뽕, 그 다음에 뭐 볶음밥 이렇게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짜장면에도 삼성 짜장면, 뭐 다른 짜장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트리를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수익원 찾는 거, 대략적인 수익원 찾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주요 비용은 어떤 것인지 요거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은 대략적으로 제품을 하나 만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구나. 이것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한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용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매번 나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정비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변동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변동비용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잘못 운영을 하면은 비싸질 수도 있는데, 달라질 수 있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가능하다면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제가 이렇게 레비뉴의 소스하고 코스트의 소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닝 전략,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전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전략은 제가 이제 주로 그 대학교에서 언니 오빠들을 가르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근데 전략만 배운다 하더라도 거의 한 학기 내내, 그 다음에 아니면은 2학기 정도의 그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전략도 굉장히 다양하고 분석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이 과정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요. 그러면은 위닝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뭘까? 어떻게 하면 시장에 나가서 위닝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better. 어떤 제품, 남보다 더 좋은 것들을 제시하는 거. 더 나은 제품을 제시하는 거죠. 안 그러면 cheaper.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제품을 출시하는 거. 이런 거에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그 다음에 faster.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먼저 움직여가지고 이 제품을 세상에 내놓고 그래서 고객의 어텐션을 얻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긴 전략을 짧게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내 제품이 남보다 나은지, 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더 싼지, 아니면 내 제품은 시장에 좀 빨리 나와가지고 고객의 어텐션을 얻고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라고 하죠.
먼저 들어온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세 가지를 한번 구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평가를 하면 내 제품이 어떤지가 나오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better 하면서 cheaper 하면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better하고 cheaper한데 거기다 빠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이것이 반드시 하나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콜리노라고 하는 그런 이 피콜리노는 이탈리안 네임이고 그 다음에 이태리어로는 뭐 little one 그래서 작은 것 그래서 어린이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용어인데요. 피콜리노라고 하는 어린이용 가구를 개발한 그 벱슨 컬리지의 그 MBA 졸업생들이 이제 창업을 한 그런 건데요. 그러면 한번 이제 이 가구들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기존에 있던 가구들, 어린이용 가구들보다는 조금 색다르죠. 그래서 의자하고 책상이 마치 퍼즐 맞춰주듯이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보관도 굉장히 편하지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들이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원목도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을 썼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이들이 그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한 것들을 이렇게 롤링 하면서 움직이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활용한 침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교구들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피콜리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거기에 기능이라든지 거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better, cheaper, faster 그 중에서 better 그 남들보다 나은 제품을 출시한 거 그것이 이 회사의 경쟁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차별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tter한 제품으로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cheaper하고 better한 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쌀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고민인 거죠. 그렇지만 이 싱가포르 에어라인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 텐데 돈이 많이 드는 것에 반해서 운영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비용을 또 낮추고 그래서 cheaper 하면서 고객들에게 better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성공적인 케이스로 소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가이고 서비스는 프리미엄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가능했는지 보면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자주 교체를 한대요. 이것도 그냥 무작정 자주 교체를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자주 교체를 하는데 그 자주 교체하는 이유가 유지 보수 비용. 그 유지 보수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느니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교환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그 적은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하에서 그 유지 보수가 많이 되는 시점까지 가지 않고 비행기를 자주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 비행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서비스 회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원들의 교육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33 이런 비율로 하는데 거기에서 4의 포션에 해당되는 것이 직원 교육이래요. 그래서 직원 교육을 함으로써 굉장히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쟁자보다 더 많은 승무원을 배치를 해요. 그러면 비용은 사실 높아지겠지만 better 서비스 조금 더 나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관리 비용에 있어서 세일즈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필요한 뭐 대부분의 이렇게 큰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굉장히 팬시하고 그 다음에 헤드쿼터들이 굉장히 좋은 로케이션에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 그래서 no fancy headquarter. 그래가지고 그 각각의 지점들이 굳이 그렇게
그 많은 비용을 쓰면서까지 팬시하고 좋은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거기에 운영의 효율성을 덧붙여서, 그래서 싱가포르 에어라인은 그 지금 이제 유가도 많이 오르고 다른 비행기 항공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에어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cheaper한 거하고 better한 거하고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수익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즉 수익하고 비용하고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구분을 할수록 조금 더 실수가 적겠죠. 그리고 위닝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better 하거나 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cheaper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faster, 빨리 움직였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위닝 전략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찾기, 아이디어 평가하기, 그 다음에 아이디어 평가한 거를 가지고 정말로 어떤 부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고요. 이게 제가 시작한 강좌에서 한 중간 정도 온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부분들이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과제하느냐고 힘들기도 했었지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에서 소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간 점검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라켓 피치예요. 그래서 이제 과제가 또 이제 먼저 설명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라켓 피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들을 보면서 라켓 피치는 저렇게 하는 거고 또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터득을 하시고, 지금 앞 단계에서 배웠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라켓 피치를 한번 해보고, 그 라켓 피치를 한 거를 한번 녹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요즘에 뭐 카메라들 다 있으시죠? 그래서 카메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휴대폰에 있는 그런 동영상 저장, 뭐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그거를 촬영을 한 다음에 업로드해서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조금 어렵고 처음 해보고 뭐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이런 한계를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좀 접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 촬영한 거,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에게도 보여줘서 한번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굳이 평가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즐겁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라켓 피치가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켓 피치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뭐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말이 더 일반적이에요. 뭐 라켓 피치나 엘리베이터 피치나, 엘리베이터도 빨리 올라가고 라켓도 더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그 빨리 올라가는 잠깐의 찰나의 사이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 그랬을 때 좋은 인상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잘 정리해서 잘 전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얻고자 하는 거를 얻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벤처 캐피탈하고 아니면은 뭐 엔젤 투자자 이런 사람들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뭐 우연히 만났는데 그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올라가는 그 짧은 찰나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얼마나 정말로 가치 있는 사업이다.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과 아주 그냥 굉장히 퍼펙트한 이런 설명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라켓 피치라는 것을 연습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그 다음에 학생뿐만이 아니고 예비 창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창업을 해서 한 2, 3년 정도 한 신생 기업들, 그런 CEO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본인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 길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세요. 뭐 시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했고 뭐 계획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사장님께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한 문장.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거 다 빼고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나는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 누구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본인도 그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을 못 한다는 거는 본인도 본인의 비즈니스에 대한 컨셉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도 설명을 잘 못하고 자기도 잘 모르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그 벤처 캐피탈한테 설명을 하겠어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은 중요하게 우리의 자금 소스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의 비즈니스를 정리를 해보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문제점을 찾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런 그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플랜 컴피티션,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을 얼마나 잘 썼는지 뭐 이런 경진 대회도 하는데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피치라든지 라켓 피치라든지 이렇게 3분 안에 하는 경우, 3분 안에 비즈니스를 설명을 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연습을 부단히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진 대회도 하는데요. 그럼 라켓 피치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누구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돼서 짧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직 여러분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있고 비즈니스의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컨셉은 있는데 회사 이름은 없을 거예요. 근데 회사 이름도 한번 지어보세요. 이참에. 그래서 나는 땡땡땡 회사의 파운더이면서 CTO인 누구입니다 라고 설명을 이렇게 딱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문제제기는 내 제품이 어떤 제품인데 고객들이 이러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제품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 제품은 이것인데요. 이 제품이 갖는 주요 기능과 특징은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제품에 대한 그 문제 해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이런 게 되겠죠. 물론 이제 장점을 강조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 주요 기능을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그 제품보다 cheaper한지, better한지, faster한지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차별화 요소를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 요소를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를 투자할 건데 언제 회수가 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수익을 이러한 비용을 지출을 해서 언제쯤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파이낸스 쪽 재무나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도만 설명을 하면 돼요. 그리고 고객하고 시장, 그 다음에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내 고객은 누구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에도 나오겠지만 VC들이 질문하는데 누가 고객이에요? 예. 누가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얼마 정도 된다라고 대답하면 정말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누구고 시장이 누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라켓 피치에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기타 보조 자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거고 여러분이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보통 라켓 피치 대회 같은 경우에는 3분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4장, 5장 이거를 3분 안에 설명하는 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로 시간 제한을 하고요. 평가의 가장 중요한 제1 요건이 뭐냐면 시간을 정확하게 5분에 맞췄나.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다 이야기를 못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그 사람이 내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평가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멘티오라고 하는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엘리멘티오 이 창업한 사람은 굉장히 어린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를 계속 디벨롭 시켜가지고 이제 지금 인터뷰 보여주는 건 한 13살 정도 됐는데 그 이후의 비디오들도 이제 나중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멘티오의 어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Anshul Samar. I'm 13 years old and the CEO of Elementio. Here at Elementio, what we do is we inject fun into education. We have created a chemistry card game that teaches kids about chemistry in a fun and exciting way. In our card game, you control an army of elements, compounds, and nuclear reactions, and your goal is to reduce your opponent's IQ to 0. And as we like to call it, create, combat, and conquer. I am here at the TIE conference to talk to angels and VCs and to get funding, to get 100K for a seed round. With this money, we hope to print out many decks and to be selling throughout the world. Our goal is to get $1 million in revenue by the end of middle school, which is next year, and to get Elementio to the top 10 educational game list of Amazon. That's great. Why don't you point out some of your cards here? Sure. These are the different types of cards. This is an example of the deck that we have right here. And the deck comes with 66 cards. Here is an example of one of the cards. Each card shows a picture of the card and a description of the card. And the cards teach you about chemistry, how it's used in the world, and also how it's used in the game. Each of these cards plays a role in your army. And with this army, you strive to create, combat, and conquer the Elementio realm. Great. And what's your web address? www.elementio.com, and you can contact me at oxygen@elementio.com. All right. This is Mark Coker reporting for VentureBeat. Thank you very much.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피치 첫 번째 거 엘리멘티오 사례 보셨죠? 그래서 그 자기 소개를 했고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했고, 뭐 거기에 CEO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제품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그 어디언스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했고, 주요 고객이 누구다, 엘리멘트리 스쿨 스튜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뭐 돈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엘리멘트웨어에서 잘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팝 오버 베이비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ove on into the Your Business Elevator. Today's pitcher's company is still in its infancy. She hopes our panel will give it a warm reception. Hi, my name is Jackie Haberfeld. Hey, Jackie. Hi. I'm the inventor of the Popover. It's, as you can see, a specialized piece of baby outerwear that's designed to keep the baby warm when they're being carried in a front carrier. It comes in 6 colors and 2 sizes and fits babies up to 25 pounds. Patent is pending on it. It has a reversible hood so the child can face in or out. It has little mitten cuffs to keep their hands warm, and a pocket here which is useful for Cheerios or keys. It can be machine washed and dried, and it works not only in the carrier but also in the stroller and the car seat. It's very durable. It won the Polartec Award for 2005 as the best Polartec product of the year. And it's a really great product for parents who are tired of wrestling their children into snowsuits to try to keep them warm in the carrier. No more wearing your husband's coat and wrapping it around the baby. It looks great, and it keeps the baby warm down to about 20 degrees, we say. It's highly water resistant and windproof, and it's really a great product. Well, I will let these guys evaluate the product and the company, but that is one cute baby. Stephanie, let's start with you. Do you have any questions? Sure. In an industry, apparel, that has the potential for somebody to copy your idea, what are you doing to differentiate your product?
Well, there are a couple of other products on the market, but they have things like straps that go around the neck. They tend to basically be bag-shaped. This is the only product on the market that has, as you can see, articulated arms and a hood, and the reversible hood so the baby can face in or out. It's made of a Polartec WindPro fabric. It's the best fleece on the market. This particular Polartec product has been washed several times, and it never pills, it never wears thin. It really is an amazing product. All right, let's move on to Ryan. Ryan, do you have a question? Yeah, how much, of the 800,000, how much revenue will you drive from that type of investment? So how many units, what type of revenue numbers? Well, we expect that based on an $800,000 number for marketing and advertising and factoring combined, we think that we could bring back about $3.6 million in a 2-year period. Okay, let's see what they think. Stephanie, let's start with you. Would you bring Jackie in front of investors, or would you invest yourself? You know, I think I would. I think this product has word-of-mouth potential. I think if you could get a good spokesperson to stand behind the product, to differentiate it, I think that would be great. And how can you say no to a face like that? And Ryan, what about you? Yeah, I agree. It's hard to say no to a baby like this. So I would definitely b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the business plan, the model, and so forth. Fantastic. Jackie, thank you so much, and good luck with that. Thank you. Stephanie and Ryan, thank you both so much for coming on the program. 자, 보니까 어떠세요? 그 예쁜 베이비를 실제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본인의 제품들을 설명을 했죠. 그런 비주얼한 게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제품의 어떤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다라든지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계획된 엘리베이터 스피치여서 그랬고, 실제로 VC를 만나는데 그런 제품을 들고 다니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뭐 차트, 그 다음에 시제품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키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그 팝업 베이비 자기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설명과 그 제품의 주요한 특징들을 설명했죠.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떤 머티리얼로 썼고 왜 그 머티리얼로 이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뭐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망가지고 빨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뭐 이런 설명들을 다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 제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맨날 뭐 잠바 같은 걸로 애를 덮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해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패턴트로 해서 출원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보호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VC의 질문을 보면은 워낙에 이것들이 카피하기 쉬운 그런 제품들을 보이기 때문에 유사 제품이 등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차별화 정책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가 질문으로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이미 여기 발표할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얼마나 필요한 자금이 있을지, 레비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Hi, my name is Craig Schoen, president and founder of Draw Virtual Studios, and I have a question for you. Have you ever had a great idea or need for a business card, a poster, a logo, but the best you can do is a stick figure? So now you have to go to an artist, review and refine, and in a couple weeks you have your design. But now you have to take that design, you have to go to your supplier, you have to negotiate, you have to set your terms, and in 1 month your great idea has finally become a reality. But you needed it 2 weeks ago for that trade show that you were going to. The fact is that the design process can be so much better, and Draw Virtual Studios has the answer. We do this through our virtual design studio, where our clients can actually collaborate with our artists in real time online. What does this mean? Our clients can actually see what our artists are drawing online through our website. And each design starts at $40 per design. Now once you have your design completed with our artists, you can take it into our design store and create customized promotional material such as business cards, posters, and uniforms. And you can do this all through one easy-to-use
interface, paying by credit card, and having our supplier ship it directly to your door. Now, our artists are paid by commission and can work from home anywhere in the world, thus reducing our costs and opening us up to overseas markets. The virtual studio is based on screen sharing and collaboration software to facilitate the connection with the client, and as well we have integrated an e-commerce payment system so the client can pay us. Our marketing strategy is simple. Get clients as cost effectively as possible. We are going to do this through 1, our negative cost marketing, 2, our social blog online marketing, and 3, we are teaming up with the Mural Arts program in Ottawa and Explorium.org to create murals around the city of Ottawa to beautify the city. Now, in the end, Draw's value that it adds to the client is that it gives you more access to your ideas, and it meets your idea needs and design needs quicker, cheaper, and with more precision than ever done before. So take advantage, take control, and at Draw, you be the artist. 예, 크레이그라는 학생이 이제 버추얼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소개하고 이제 그 왜 이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는지 고객들의 불편한 점을 설명을 했죠. 아이디어가 있고 뭐 명함도 만들고 싶고 한데 그 자기는 잘 못 그리고 그런 것들을 디자이너한테 찾아가려고 하니까 비용도 비싸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해결을 해주겠다.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cheaper한 거죠. 여기서는 전략이. 어떻게 하면은 내 제품이 실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싸게 팔리는지 이러한 부분을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프라이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이제 여러분은 그 VC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래서 포스터도 할 수 있고 유니폼도 할 수 있고 명함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부분으로 고객들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프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한 사례인데요. 우리도 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화재라든지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화재라든지 뭐 사고 이런 거에 대한 위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이 경각심을 이제 좀 갖게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제품인데 한번 사례를 보실까요? When fire strikes, you have to move quickly. Today's elevator pitcher has a product that he says could save lives. Hi, going up? I am too. Dwight Finney, inventor and founder of New Light Technologies. I'm really excited about our latest invention called the Life Light. And the Life Light, quite simply, points the way out of a burning building utilizing a bright green beam. If you've ever noticed, exit signs are mounted above the doors in public buildings. And when a fire breaks out, it makes it kind of hard to see those very same exit signs. Quite simply, Life Light points the way out. Currently, New Light is looking for $2.5 million to increase our manufacturing and distribution, initialize our international marketing campaign, and to provide for our initial public offering. New Light Technologies is interested in long-term investors that are looking not only at the Life Light, but other inventions within the New Light technology portfolio. Investors can expect a rapid return within our formative years, with New Light Technologies forming into a stable company within 5 to 7 years, as New Light Technologies continue to provide innovative lighting products and safety products to an international market. Dwight, nice job, I have to say, from over here. This is one of my favorite elevator pitches, but I'm not the judge here, so let's turn to our panel. Phil, let's start with you. Do you have any questions? Yeah, well, first off,
pretty good pitch. Pretty good, Thanks. I'd say. You know, when you're going to get into a kind of a relationship, that's what this is. Sure. You want to make this as friendly and comfortable as possible, right? And you were kind of hitting us with your basic business plan right there. Make it comfortable and get out the big goal that you're after, and tell us why you got this thing locked. Because the first thing going through my mind is who's done this already, who's got the patent, all that sort of thing. Gotcha. So with that in mind, the general idea seems pretty good to me. I would like to know more. Yeah. Thank you. Yeah, I agree. You know, a lot of times when people invest in businesses, they also invest in the founders and or the people running it. And I have no knowledge of you, even though it could have been given to me within 5 to 10 seconds, about your history and how you developed this product. Sure. As well as in regards to your international marketing, are you marketing towards consumers, or are you going to be marketing towards hotels and establishments, or both? And I would like to know what form of marketing would you use to get the message out there? I understand. You want to answer the question? What form of marketing? Fire away. What form of marketing? I'd probably use television marketing and that direct impact. I'll also provide for internet site that would provide for e-commerce and direct consumer purchasing. All right. So where are you right now? JJ, real quick. Where are you right now in this thing? Do you need $2.5 million just to even get up and running? Are you, Oh, no. Are you already up with We're already up and prototype? running and manufacturing the device. All right. How long before you're profitable? 6 months. 6 months. Yeah, 6 months. You just got his interest there, Dwight. And now you got my understanding, and I kind of am a little skeptical about that. This is perfect timing, though, because now becomes the moment of truth. Based on what you've just heard in this elevator, Phil, would you take another meeting? I want to see some numbers, and I want to do some research before I would do that. I'd say shoot me this in the mail, and I have some people take a look at it before I'd go to the meeting stage. Great. And David? I agree. I would probably want to go and see a couple of the numbers. I would ask him to send over a little bit of his structure, if he has sales, if he has back office, he has billing, and the actual structure of the business other than the idea. And then I would move forward if the idea is a viable idea. Okay, sounds Thank good. you very much. Yeah. Dwight, thanks so much for coming on the program. Phil and Damon, thank you guys. Thank you. Always good. 네, 여러분 이런 제품들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드시죠? 그래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출입구를 잘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간편하게 이렇게 붙여놓은 걸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공공기관이 주요 이제 고객이 될 텐데요. 어떻게 발표를 했나 볼까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 및 자기 소개했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화재 시에 이렇게 엑시트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는 것을 하겠다. 그런 라이트를 개발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도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런 설명들도 또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벤처 캐피탈의 질문인데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시장의 사이즈도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만 고객에 대해서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객의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여기 벤처 캐피탈이 물어봤어요. 주요 고객이 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일반 개인 고객이냐, 아니면 호텔 같은 곳이냐,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이 발표하는 사람이 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케팅 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러한 얘기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재무에 대한 계획을 이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고 생산 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 알고 싶어하는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가지의 그 엘리베이터 스피치 사례를 봤는데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시켜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스피치 대회하는 곳에 이제 가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듯이 길게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짧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거기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를 잘 체크리스트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아야 될 내용들을 다 했는지, 그 다음에 피해야 될 것을 피했는지, 그 다음에 도움이 되면 좋은 것들을 활용했는지 이렇게 3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엘리베이터 스피치에 대한 평가를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나치게 자세하게 제품만 설명하다 보면 3분이 그냥 가겠죠.
5분도 그냥 가요. 그래서 너무 자세한 설명보다 기존의 제품보다 뭐가 낫다, 뭐를 어떻게 해결했다 라고 하는 핵심적인 기능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제품과 차별성을 설명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다 시장하고 기술하고 제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걸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남자고 그 다음에 싱글이에요. 결혼을 안 해서 아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제키가 개발한 팝 오브 베이비 제품, 그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다 경험을 하고 그 제품을 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제품보다 뭐가 나은지를 꼭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라도 기존 제품은 이랬고 지금 내 제품은 이렇다. 차별성을 항상 강조를 해줘야 되죠. 그게 싼 건지, cheaper한 건지, 더 나은 건지, 아니면은 뭐 신제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고객인지,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애매모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라이트의 경우에도, 라이프 라이트 그 경우에도 제품을 누구한테 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미 발표하는데 그 중요한 고객의 부분이 설명이 빠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자신 없어 보이고 마치 제품을 잘 알고 있지, 본인이 개발한 사업 아이디어나 제품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노트나 메모를 보고 읽는 경우.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짧게 얘기하는데도 자신의 제품을 뭘 보고 읽는다. 프레젠테이션의 스킬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준비도 해야 되겠죠. CEO나 CFO, 그래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한테 자금을 얻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PPT를 가리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PPT 앞에 서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PT를 보고 읽는 거죠. 노트를 이렇게 보고 읽는 건 아닌데 이쪽 보고 이쪽 보고 하는 거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PPT는 뒤에, PPT 머티리얼은 뒤에 떠 있고요. 여러분들은 고객의 눈을 봐야 되죠. 청중의 눈을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교감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의 어텐션을 끌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언스들이 벤처 캐피탈이니까 기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다? 전혀 아니죠. 그리고 그 전혀 모르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규모나 고객, 그 다음에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파악하는 경우도 많고 기술 검토는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 어떻다라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죠. 마치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중국어나 일본어 얘기하듯이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인 용어, 그런 것들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고 굉장히 어린 학생들한테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쉬운 얘기로 풀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PPT 사용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제 미숙한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넣어가지고 이게 정보 과다 해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even more things to avoid, 그래서 진짜로 더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 이건데요.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고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PT. 그 다음에 경쟁자들을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어떤 경쟁자들이 있고 그 경쟁자들이 잘하고 있지만 나는 더 낫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은데 그 경쟁자들의 제품들을 너무 무시하고 그런 발언을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의 리스펙트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과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잘난 척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발표하는 태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그 듣는 사람과의 신뢰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준비 부족. 뭐 준비 부족한 거는 너무나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죠. 그 다음에 너무 단조로운 거. 그래서 지루함을 유발하는 PT. 목소리에 톤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거의 읽는 수준으로 외워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보링하고 제 강의가 그렇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지나치게 단조롭거나 재미없는 PT 그런 것들은 정말 피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면은 좋은 툴, 아까 얘기했듯이 모형을 갖고 나온다거나 샘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표라든지 그래프를 보여줘서 크기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고객의 목소리나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쿼테이션을 써서 내 고객을 만나본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쿼테이션을 하든지, 전문가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써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툴이죠.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그걸 쉽게 이야기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예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산업이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케이스를 뽑아서요 그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 비슷한 산업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활용하면 좋은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라켓 피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라켓 피치를 할 때 피해야 할 요소들, 진짜로 피해야 될 요소들, 이런 것들을 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라켓 피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한 4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켓 피치라는 것이 뭔지 대략적인 감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상해온 제품, 서비스,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해놓은 비즈니스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고객 분석도 했고 경쟁자도 파악을 했고 시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고요. 이런 것들을 다 망라를 해서 이제 5분 안에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 한번 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촬영하면서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이 발표하는데 잘못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내가 어떤 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것들을 한번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모든 활동들을 총망라할 수 있는 게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을 하는 건데요. 비즈니스 플랜을 작성하기 전에 지금 이 라켓 피치 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 제품이 뭔지, 고객이 뭔지,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경쟁자가 누군지, 그리고 내 제품의 위닝 포인트, 위닝 전략은 무엇으로 가져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비즈니스 플랜에다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가 개념을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로 가면은 파이널의 비즈니스 플랜 작성하는 것이 이제 최종의 프로젝트가 될 텐데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라켓 피치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해봄으로써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해외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한 기회를 갖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